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엔사 마지막 모듈의 마지막 강의로 예상이 됩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은 그 우리가 패킷 트레이서 ITN SRW 그다음에 엔사 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어, 시험 관련된 거 하기 위해서 그 프랙티스 파이널 이그잼을 또 저희가 보셔야 되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CCNA 30 그 이그잼을 또 치르셔야만 됩니다. 그것까지 끝나야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 광운대학교의 교육기관에서 CCNA 교육을 끝났다라고 하는 인증서가 이제 발행이 되고요.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시스코의 CCNA 자격 시험을 여러분이 이제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점수가 70점 이상, 80점인지 70점인지 이제 홀스트 트라이 해가지고 그 이상이면은 그 이제 응시료도 조금 감면받고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이제 다 왔으니까 한번 마지막 섹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5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이 되겠습니다. 자,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 관련해서 여기 비디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엔사볼, 그 다음에 퍼필, 셰프, 그 다음에 솔트 스테이크 관련된 그걸 서로 비교하는 것이 되겠고요. 샘플 플레이북에 있는 플레이, 태스크, 모듈, 파라미터, 베리어블에 대한 것을 리뷰하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 네트워크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했느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했죠. 네트워크 디바이스에 가서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어드민이 거의 컨피규레이션을 해줬습니다. 코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쓰기 위해서 이 디바이스에 이제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쓰죠. 시리얼 인터페이스다 연결해서 여기 위치에 가서 하고 여기 시리얼 연결해서 여기서 또 연결하고 여기 또 이 디바이스에서 시리얼 연결해서 하던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로 묶어서 각각의 이제 IP 주소 쓰고 이제 시큐어 쉘 혹은 텔넷 접속해가지고 원격에서 좌우지간 코맨드 라인 인스트럭션 써가지고 CLI 써가지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리고 CCNA 우리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을 해온 거예요. 기본적으로 약간 트레디셔널한 방법이긴 하지만 컨셉에 대한 거 설명하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큰 단점은 라저 네트워크가 됐을 때 컴플렉스한 컨피규레이션은 이게 현실적으로 일일이 다 하는 게 운영자가 진짜 타임 컨슈밍한 일이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네트워크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무슨 새로운 거 하나 또 로드 첨가하더라도 내가 바로바로 거기에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그보다 조금 나아진 것이 이제 NMS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NMS를 써가지고 SNMP 프로토콜을 써가지고 컨피규레이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NMS가 있으니까 좀 편하죠. 그 다음에 이 장치들이 이제 에이전트로 동작을 하는 거죠. SNMP 프로토콜 써가지고. 그러나 여전히 이 NMS 관점에서 이거를 CLI로 쓰던 아니면 뭐 GUI 화면으로 되던 좌우지간 운영자가 전체적인 걸 잘 알고 있으셔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CLI로 치던 것이 NMS 접속해서 NMS에서 제공되는 그 함수를 써가지고 거기 코맨드를 쓰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보게 되시게 되면 모니터하거나 매니지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거, 어떤 통계에 대한 스태티스틱에 대한 쿼리를 실행한다든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여전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이제 API 컨셉인데 사실 이 네트워크 리소스에서 API를 쓰는 것이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보다
포트라든가 액세스리티 QoS, 로드 밸런싱 팔리시에 대한 것을 매뉴얼리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보다 오토메이션 컨피규레이션 툴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거기 나오는 거죠. 어떤 클라우드 환경에 웹 앱 써가지고 우리가 썼었던 여기 퍼핏, 앤서블, 그 다음에 솔트 스택, 쉐프 이런 걸 쓰고요. 오픈 스택이라든가 오픈 스택에 대한 플로우 컨트롤하는 거 있고, 파이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API 하는 그런 것들의 한 가지고요. 파이썬 써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되게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조그만 few dozen, 그러니까 40개, 뭐 40개 몇 개월 되지 않는 그런 걸 하다가 상당히 great number of complex network device, 그리고 그것도 피지컬하고 버추얼리 존재하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건 소프트웨어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오토매티컬리 모니터하고 오토매티컬리 매니지하고 오토매티컬리 컨피기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관련된 기술은 REST, 그 다음에 뭐 JSON, XML, 그 다음에 툴은 Ansible, Puppet, Chef, 그다음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뭐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보게 되면 대개 이제 RESTful API 리퀘스트를 갖고 나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리퀘스트를 가지고 나서 그 타스크를 실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에 대한 걸 스케일러빌리티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토메이팅 함으로써 갖는 그 장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특성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보면 소프트웨어 버전 컨트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애트리뷰트, 네임이라든가 어드레스 시큐리티, 그 다음에 프로토콜 컨피그레이션, ACL 컨피그레이션 이런 특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이라고 하는 게 보면 오토메이션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션은 이것저것 전체적으로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에서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디바이스에 대한 하모니를 이루는 거라고 했어요.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타스크를 실행할 때 오토매티컬리 실행하는 툴입니다. 오토메이션은요.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레인징 하는 거야. 사우전드 타스크에 대한 거를 어떤 워크플로우에 대한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타스크 실행하는 것이고, 오케스트레이션은 그걸 어레인지해서 하모닉하게 뭔가 something, 워킹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이다라고 하면 오토메이션 관련된 거하고 오케스트레이션 두 가지가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있어요. Ansible, Chef, 퍼핏, 솔트 스테이크가 되겠고요. 이 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런 컨피규레이션하는 어떤 복잡함, 시간 이런 거를 줄이는 게 큰 목적이에요. 근데 조그만 네트워크보다는 라지 스케일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일 거고요. 여기 디바이스 오버 hundreds, thousand,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디바이스 할 때 효율적인 거지. 뭐 조그만 거에서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이런 툴을 쓸 때는 약간 큰 네트워크에서 이걸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걸 비교해 보게 되면 이런 비교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앤서블 같은 경우 이게 가능한 랭귀지가 파이썬, 야멜에서, 셰프에서는 루비, 퍼피에서는 루비, 그다음에 솔트 스테이크에서 파이썬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요. 에이전트가 있느냐 없느냐, 에이전트에 대한 건 여부 아마 뒤에 나옵니다. 이제 앤서블은 에이전트 리스, 그다음 요거 하나만 에이전트 리스트고요. 그다음에 셰프는 에이전트 베이스드고, 이거 두 가지 다 서포트를 합니다. 어떻게 디바이스가 매니지 하느냐? 얘는 컨트롤 되고요. 얘는 셰프 마스터라는 것이 있고요. 퍼핀 마스터가 있고 여기는 솔트 마스터가 있습니다. 이때
툴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 툴에서 만들어서 생성되는 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컨피규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만들어지는 스크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태에 대한 건데 그거에 대한 것이 이제 얘는 플레이북이라고, 얘는 쿠크북, 매니페스트, 얘는 필라라는 걸로 우리가 이 툴로 생성되는 것이 이런 이름을 갖습니다. 자, 사실 여기선 요 정도밖에 설명을 안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제 데브넷 같은 경우 이게 모듈 하나로 전체적으로 비교 설명하고 하는 걸 합니다. 데브넷 과정이 우리 여기서 한 거에 보게 되면 데이터 포맷이 하나의 모듈이고요. API가 하나의 모듈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나의 모듈이에요. 크게 한 8개의 모듈로 데브넷이 이루어져 있는데 데브넷 8개 모듈 중에 3개의 모듈을 여기 한 모듈에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정도이고요. 만약에 디테일하게 그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데브넷 ASC라고 해서 어소시에이티드에 대한 그것을 제가 영상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BN,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 인텐트, 내가 의도하는 거 기반으로 운영되는 네트워크야. 인텐트라고 하는 것을 내가 뭔가를 주면 그게 앞에 나와 있는 셰프, 저기 퍼피, 솔트, 스테이크 뭐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인텐트를 표현하게 되면 그걸로 네트워크가 운영이 되는 거고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에 대한 시스코가 생각하는 그 형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 센터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여기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일단은 그 네트워크에 대한 걸 오토메이트 하는데 그거에 대한 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IBN하고 DNA 대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 크리에이션 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존 아포스트로포스라고 하는 분, 그다음에 아날드 어스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들이 바로 이 IBN에 대한 컨셉을 만드신 분인 것 같아요. 거기 나와서 설명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AI하고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에 어떻게 네트워크를 임프루브 할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AI라는 개념이 쓰이는구나. AI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프로그래밍만 쓰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을 하기 때문에 AI라고 하는 것도 네트워크에 적용이 되는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IBN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새롭게 나타난 인더스트리얼 모델이에요. 넥스트 제너레이션 네트워크에 IBN이라고 하는 것은 SDN 위에서 구현이 되고요. 그 하드웨어 센트릭 매뉴얼 어프로치를 합니다. 소프트웨어 센트릭하고 풀리 오토메이트된 네트워크에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트랜스포밍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고요. 네트워크에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오브젝티브,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텐트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게 인텐트고, 그것이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티브스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목적이죠. 사업의 목적을 인텐트로 표현하면 IBM은 그 인텐트에 대한 거를 어널리틱 쓰고 머신러닝 해가지고 오토메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다 그런 거를 맞추고 비즈니스가 체인지할 때마다 그거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가 그거를 이제 쫓아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는 거야. IBM은 그 비즈니스 인텐트에 대한 거를 네트워크 팔리스에다가 캡처하고 트랜슬레이트해요.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에서는 그거를 이제 오토메이트하고 네트워크에다 지속적으로 그걸 이제 어플라이 합니다. 어플라이.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인텐트에 대한 거를 이제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네트워크에 맞추고요.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지속적으로 어플라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스코는 이거에 대한 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트랜슬레이션, 액티베이션, 어슈런스 세 가지에 대한 펑션을 IBM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이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뭐냐면 비즈니스 인텐트가 무엇이지? 하고 나서 그걸 팔리시로 변경하는 과정이 트랜슬레이션이에요. 트랜슬레이션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팔리시를 오케스트레이팅 해가지고 컨피그레이션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이 인텐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액티베이션 해줘야지 그걸 오케스트레이션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피지컬 버추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꾸며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액티베이션 시켜준 거예요. 액티베이션. 여기에 모든 디바이스들이 전부 다 이제 여기 다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내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어슈런스. 그래서 continuously insight를 제공합니다.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액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트랜슬레이션하고 비교를 하고 만약에 좀 틀리면 다시 액티베이션하고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IBM이에요. 인텐트 베이스드 네트워크가 운영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자, 보면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거를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인텐트에서 필요한 것을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로 익스프레스 하는 것을 하는 거고요. 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팔리시로 그걸 인터프리션 해가지고 네트워크에다 어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피지컬 버추얼 네트워크에 그것이 실제 운영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때 쓰는 게 네트워크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을 쓰는 거죠. 어슈런스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어스 체크라는 겁니다. 그 익스프레스드 인텐트가 좌우지간 네트워크에서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걸 하고 나서 컨티뉴어스 밸리데이션, 베리피케이션 루프를 합니다. 베리피케이션하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슈런스가 되겠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패브릭. 패브릭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트워크를 그냥 하나의 이렇게 조그만 패브릭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냥 하나의 모듈, 하나의 그냥 하나의 그냥 패브릭이죠, 진짜. 하나의 그냥 하나로 그냥 보겠다는 거, 하나로. 피지컬 네트워크가 하나의 패브릭으로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패브릭으로. 피지컬이라든가 버추얼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그리고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다 하나 더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오버레이, 로지컬 터플러지라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를 버추얼리 연결되어 있는 로지컬 터플러지가 이제 오버레이가 있는 걸로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 오버레이라고 하는 게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수를 제한하고요. 얼터너티브 포워딩 메소드가 이제 not controlled underlying. 그러니까 좌우지간 그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요 정도야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오버레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IPsec, 그다음에 캡웹 이거 저기 어디지? 우리 와이파이에서 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이 일어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IBM 솔루션에서는 이게 이제 오버레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발생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팔리시에서 이거를 쓸 수가 있고요. 스위치하고 피지컬 커넥티드 어떻게 되느냐는 사실 오버레이에서는 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인캡슐레이션 프로토콜 써가지고. 근데 오버레이 컨셉은 그냥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여기는 어느 장치들이 있겠죠. 이쪽에 장치들이 어떤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기능을 하는. 그냥 버추얼리든 피지컬리든 그거에 대한 거는 크게 동일한 측면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 오버레이 네트워크 있고요. 언더레이가 있어요. 오버레이는 진짜 로지컬하게 위에서 동작하는데 언더레이는 진짜 데이터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럼 피지컬 터플러지고 상위의 것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밑단에서 열심히 뭔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디바이스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스페시파이 할 수 있고요.
엔드포인트 서버들 여러 가지에서 그건 레이어 2 디바이스 통해 가지고 서버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언더레이 컨트롤 플레인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트랜스미션, 데이터 포워딩 하는 거가 더 큰일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언더라인에 대한 것이고 지금 레이어 2 스위치들이 있는 거죠. 레이어 2 스위치들이. 그다음에 레이어 3 디바이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게 레이어 3 스위치일 수도 있고요. 라우터 기능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버들이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피지컬하게 네트워크에 어떻게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오버레이든 뭐 피지컬이든 그걸 어떤 패브릭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패브릭 진짜 뭐 우리로 하면 소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인프라스트럭처가 막 복잡하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로 그냥 간단하게 패브릭으로 이제 간주한다는 거죠. 자, 시스코의 DNA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DNA라고 하면은 이제 그 신체에서 우리가 유전학적으로 갖고 있는 뭐 그런 거잖아요. 약자는 디지털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 표현은 마치 네트워크의 유전자 같은 그런 형상에 대한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 IBM 패브릭을 시스코 DNA라는 걸 통해서 임플리멘테이션 했습니다. IBM 아까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을 구현한 게 시스코 DNA예요. 비즈니스 인텐트라고 하는 것이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로 디플로이를 합니다. 패브릭으로 만들어져요. 시스코 DNA는 컨티뉴어슬리 하게 이 소스에 대한서부터 데이터를 모읍니다. 이 소스라는 게 디바이스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래서 결국은 많은 정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옵티멀한 레벨까지 시큐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최적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폴리시, 그다음 인텐트 비즈니스에 이제 적절하게 튜닝을 하는 거죠. 이 옵티멀 레벨이라고 하는 거의 목적이 뭐냐면 비즈니스 인텐트하고 네트워크 폴리시가 잘 맞췄는지에 대한 걸 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DNA 센터가 여기 딱 있습니다. DNA 센터가. 그다음에 여기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DNA에서 이제 센터에서 팔리시, 오토메이션, 어널리시스, 인텐트에 대한 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인텐트 베이스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이제 패브릭으로서 뭐 스위치, 라우터, 와이어리스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럼 인텐트에 대한 것을 컨텍스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 컨셉이고요. 그다음에 이 둘 사이에선 시큐리티하고 러닝에 대한 것을 같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머신러닝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거 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DNA 센터라고 하는 것과 앞에서 얘기한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IBM하고에 대한 관계를 이렇게 이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SD 액세스가 있고요. SD 웬이 있고요. 시스코 DNA 어슈런스, 시스코 DNA 시큐리티라는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한번 여러분이 이게 영상이 있으니까 비디오를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정리가 돼 있어요. 시스코 DNA 센터. 시스코 DNA 센터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이제 컨트롤러예요. 그다음에 아날리틱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DNA 센터라고 하는 것이 보면 시스코 DNA 진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것은 유스 케이스의 인텐트에 대한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걸 지원하고요. 오토메이션 캐퍼빌리티에 대한 거 포함하고 있고 패브릭에서 제공하는 프로비저닝 하는 거, 폴리시 베이스드 세그멘테이션이 엔터프라이즈급에서 어떻게 지원될 건지에 대한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DNA 센터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이고 커맨드 센터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 디바이스의 프로비저닝 컨피규레이션 하는 것이 바로 시스코 DNA 센터예요.
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싱글 페인 오브 글래스. 그래서 싱글 인터페이스라고 이제 간단히 표현하면 앞에서 얘기한 어슈런스, 어널리틱, 오토메이션에 대한 걸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DNA 센터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런치 페이지, 맨 처음에 시작한 인터페이스 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서머리에 대한 거, 그 네트워크 스냅샷을 이제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내가 뭘 포커스해야겠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시스코 DNA 센터에 보면 디자인, 팔리시, 프로비전, 어슈런스, 플랫폼. 한눈에 이제 딱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어요. 탑 메뉴에 보면 5가 할 수 있는 에리어가 딱 나옵니다. 디자인, 엔타이어 전체 네트워크에 대한 모델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빌딩 레벨에서부터 디바이스 레벨까지 피지컬, 버추얼, 캠퍼스, 브랜치, 웬, 클라우드. 그러니까 딱 전체적으로 이제 모델링 하는 데 쓴 거야.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팔리시를 쓰고 있는지, 오토메이티드 네트워크의 팔리시, 그래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간단히 하거나 리스크에 대한 거를 좀 줄일 수 있는, 코스트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팔리시에 대한 걸 하고요. 프로비저닝은 뉴 서비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제공할 수인가, 쉽게 빠르게 시큐어하게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급에서 네트워크 사이즈라든가 컴플렉스도 무관하게 어떻게 유저한테 이걸 제공할 거에 대한 프로비전이 있고요. 어슈어런스는 프로액티브 모니터링이에요. 뭔가 프로액티브라는 것은 사전에 뭔가 긍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에서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네트워크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프로액티브 모니터링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프리딕션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걸 사전에 프로액티브니까 사전에 이제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팔리시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것이 문제가 없도록 비즈니스 인텐트에 대해서 기존의 것을 만족하면서 그거를 퍼포먼스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슈어하는 거죠. 보장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프리퍼드 시스템과 함께 API를 쓸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엔드투엔드 솔루션에 대한 걸 제공하거나 멀티밴더 디바이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 이 5가지에 대한 메뉴를 제공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영역에서 그게 시스코 DNA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 비디오가 그다음에 쭉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 여기에 내용 저도 이제 중간에 저 많은 슬라이드 표를 보고 나서 설명하기가 조금 내용이 많아 가지고 좀 스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요 내용을 조금 거기에 내용 좀 보시기도 하지만 이 비디오에 좀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이 시스코 DNA 센터 GUI, 아까 보여드린 그 GUI 화면 갖고 어떻게 하는지, 그 멀티플 사이트, 멀티플 디바이스에 컨트롤하는 툴들에 대한 걸 소개하는 비디오가 있고요. 이 디자인하고 프로비전 에리아, 그러니까 앞에 5가지 에리아 중에서 디자인하고 프로비전 에리아가 이제 어떤 걸 하는지, 그래서 기존의 걸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디바이스에 대한 걸 첨가했을 때 이제 디자인 프로비전에 대한 영역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비디오가 소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팔리시하고 어슐런스 에리아에 대한 것을 또 이 비디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팔리시에 대한 크리에이션 하는 거, 인텐트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전체 네트워크에다 디플로이 하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어슐런스에 대한 것은 퀵클리 디바이스에 대한 걸 보고 그다음에 트러블 슈팅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제공에 대한 것을 어슐런스에서 제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저 커넥티비티에 대한 트러블 슈팅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툴을 써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그런 거에 대한 비디오가 이제 소개가 됩니다. 자, 14장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우리가 엔사 과정 모듈 14까지 모두 마치게 되겠고요.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마침표를 찍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그룹 모듈 이그잼을 끝내면 그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패킷 트레이서 4개, 그다음에 몇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프랙티스 파이널 이그잼에 대한 거 또 몇 개가 있고, 엔사 과정에 대한 파이널 이그잼을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 파이널 이그잼을 끝냈다는 얘기는 사실 ITN, SRWA 그다음에 엔사 과정까지 이제 다 끝낸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CCNA 이그잼에 대한 걸 좀 보면은 서티에 대한 걸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방학 동안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CCNA 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